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미디오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롤렉스 스카이듀엘러 화이트 골드 크림판 로만 모델이에요. 레퍼런스 넘버는 326939. 마지막 자리가 9로 끝나면요, 롤렉스는 레퍼런스에서 마지막 자리가 9로 끝나면 화이트 골드 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롤렉스 스카이듀엘러라는 모델은 역사가 길진 않아요. 2012년도에 최초 발매됐고 대략 한 10년차 되죠. 근데 이 모델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완전 스테디셀러예요. 그리고 롤렉스의 어떻게 보면 도전이자 새로운 시도고, 그리고 롤렉스 역사상 유례 없던 모델의 출시였던 거죠. 왜냐면 롤렉스가 어떻게 보면 이 시계를 만들면서 우리도 작정하고 만들면 이 정도는 만들어낸다 하고 만든 아주 복잡한 시계예요. 기능이 복잡하죠. 기능이 많이 들어간 만큼 두껍기도 한데, 롤렉스는 원래 신 모델이 첼리니 빼고는 없을 뿐더러 얘네는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마케팅의 승리고 디자인의 승리고, 어떻게 보면 럭셔리 등급 워치에서 많은 판매율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애뉴얼 캘린더라든가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간 시계는 굳이 롤렉스에서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기술력의 끝판왕을 하나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스카이듀엘러를 2012년도에 출시를 했고, 이게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만큼 총 14개의 특허 기술이 사용됐고요. 그 중에 무브먼트, 칼 9001 무브먼트에는 7개의 특허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만큼 초기에는 오히려 금통만 만들어냈어요. 애초에 그럴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생긴 게 누가 봐도 스포츠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프로페셔널 라인으로 분류가 됐어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인데, 얘는 롤렉스에서 분류상 클래식 라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포츠와 도대체 클래식을 가누는 기준이 뭘까? 기준을 보잖아요. 그러면 프로페셔널 라인은 그 기능에 따라 어떤 목적이 있다고 나뉘어요. 그러니까 다이빙 시계, 레이싱 시계, 심해 잠수 시계, 여행자의 시계, 뭐 이렇게 나뉘는데, 클래식 라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 대표 모델, 뭐 세련미, 우아함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얘를 클래식 라인으로 넣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그냥 비싼 시계로 분류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처음부터 로즈 골드, 옐로우 골드, 화이트 골드, 금통만 내놨던 거죠. 그랬다가 추후에 스틸이나 콤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콤비가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스틸이 나왔죠. 데이데이트처럼 금통만 냈다가 왜 얘는 타협을 한 것처럼 롤레조를 내고 그 이후에 또 스틸을 냈을까요? 그거는 역사가 짧은 만큼 얘한테는 엔트리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콤비가 나오고 스틸이 나오니까 가격적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 시계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던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엔트리가 나가고 콤비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롤레조도 나가면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매장에 막 진열돼서 안 나가던 스카이듀엘러 금통마저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족족 금통마저 팔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엔트리가 있어야 상위 모델이 팔리는 건 당연한 거죠. 데이데이트 모델이야 워낙 고가 라인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와서 데이데이트 스틸을 내면 반감을 살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죠.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금통만 나오고 15년도에 롤레조가 출시됐고 17년도 돼서야 스틸이 출시됐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스틸 모델이 주빌레 브레이슬릿도 나와요. 처음엔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또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예쁘거든요. 42mm인데도 주빌레가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또 잘 팔려요. GMT도 희한하게 주빌레 브레이슬릿을 가진 것들이 잘 팔리죠. 그러니까 롤렉스인데 주빌레를 가졌다, 그리고 스틸 모델이다 그러면 어지간해선 잘 팔리는 걸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스틸은 쭉쭉 뽑아내는데 얘는 단종시켰어요. 화골만. 왜냐면 너무 안 팔리니까 단종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이트 골드가 아예 생산이 안 돼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투자성으로 보자면 단종은 곧 기회거든요. 그 많이 안 팔린 단종, 제가 저번편 서브마리너 스머프 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 부진 후 단종은 시계 투자자한테는 기회의 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은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적합한 시계인 거죠. 그리고 되게 예뻐요. 제가 이거 찍으면서도
저는 사실 스카이드웰러 잘 안 차거든요. 집에 있어도 잘 안 차요. 그리고 요트마스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 제가 손목이 얇거든요. 17.5에서 17.8 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 요트마스터나 스카이드웰러는 42mm, 44mm 이렇게 되는 시계는 무겁고 커요. 다른 브랜드 예를 들면 오데마픽의 41mm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차요. 근데 요트마스터나 스카이드웰러는 머리통이 크잖아요. 두껍고. 그러니까 무겁다 보니까 손이 잘 안 가는데, 또 이렇게 가끔씩 만져보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찍으면서도 또 느꼈어요. 되게 예쁘다. 로만이 로만판이 또 되게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형이 바인덱스로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눈에 익었는지 그것만 보다가 또 로만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사실 데이토나도 그렇고 스카이드웰러도 그렇고 단종된 이 크림판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다가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건판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크림판은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단종된 후에 눈에 띄는 크림판들, 로만 인덱스를 가진 모델들이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요 근래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롤렉스 스카이드웰러를 처음 추천해드렸을 때 카페에 얼마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또 당신은 언제였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스카이드웰러 제가 확오는 해드린 적 없는 것 같고, 다크로둠 여기 있네요. 2020년 1월 달에 바인덱스 신형 다크로듐이라고 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이때 아마 리테일가를 알고 싶은데 리테일은 아마 가격 상담이라고 아마 이때도 나왔을 테고 6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옐로우 골드보다는 로즈 골드, 로즈에서는 흰판보다 다크로듐 순으로 중고가가 높다는 정도의 정보를 드리고,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로 2020년 1월 기준으로 소매시세 약 5,400에서 5,800 피레이 기준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실제 시세는 좀 더 저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때 제가 팁이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이때도 투자 겸 착용할 시계를 찾으시는 중이라면 스틸 청판 혹은 로즈골드, 금통 다크로듐을 추천한다고 써놨었네요. 그 두 모델이 제일 많이 올라갔죠, 실제로 2년 뒤에. 그럼 크로노24 가서 시세 한번 볼게요. 그러면 316 935 치고요. 다크로듐 먼저 검색을 해보면 대략 9,000대로 보이죠? 9,000대. 와, 9천만원대예요. 완전 극소매가 5,400에서 5,800대여 했던 게 2년 전인데, 리테일을 이제는 훌쩍 넘어서 9천만원대, 8천 후반도 있나요? 네. 다크로듐 중엔 없어 보이죠? 일단 크로노24에는 국내 시세보단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세 있는 걸 뭐 맹신하진 마시고요. 올리는 건 자기들 마음이니까 대략적인 이제 캐파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크로듐 중에 하나 찍어보면 8600. 그러면 20년도 1월 달에 보면은 맞네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네, 9천대 조금 조정받는 중 이렇게 되죠. 요즘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던 시계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요 근래 한 근 1년을 성장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럼 스틸이 얼마냐, 스틸도 추천해드렸었죠. 스틸 청판 326 934 쳐보면 와 진짜 비싸요. 스틸도 스틸인데 4,900만원, 4,700만원. 물론 주빌레니까 그런 건데, 하나 보면 이건 건판이네요. 건판이고 청판 3,600 내려보면 뭐 엄청 올랐죠. 스틸도 일단 엄청 올랐고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직 아니죠. 이제
거래량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그렇잖아요. 2020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2,700 정도 하던 시계가 4,700이 됐으니 근 2천만 원 몸값만큼 올라버린 건데, 두 배가. 2,000 오르고 200 빠지는 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화이트 골드 모델은 끝자리 9라고 했죠. 그럼 326 939. 그러면 스카이드웰러 화이트 골드 모델 대략적인 시세가 6천만 원대로 보입니다. 6천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스틸이 3, 4천인데 화이트 골드 금통이 리테일가 근처거나 리테일가 아래에서 맴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화골이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단종 모델이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종 모델이 뭐 5,800, 5,700 뭐 요렇게 머물면 15년이네요. 15년도 걸로. 얘도 단종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린 거죠, 가격이. 근데 로즈골드 기준으로는 뭐 5천대에서 1억, 그러니까 근 2배가 올랐다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천대에서, 당시에는 1,000만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났어요. 4천대에서 6천, 그러니까 한 30% 정도? 35%? 이 정도 올랐을까요? 국내 실거래가는 좀 더 저렴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직 조금 조정을 받고 나면 괜찮은 시계가 아닌가. 물론 지금 당장 급하게 사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넘어와서 스카이드웰러 기능 중에 좀 복잡한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전 영상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 간략하게 드리자면, 스카이드웰러 이게 베젤은 고정형이 아니고 회전형 베젤이 탑재됐어요. 왜냐면 이제 링커맨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터닝 베젤을 크라운이랑 무브먼트까지 연결해서 3개의 움직임 갖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죠. 일단 베젤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현재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GMT, 그러니까 듀얼 워치죠. 다른 시각 세팅. 그리고 세 번째로 애뉴얼 캘린더를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이 애뉴얼 캘린더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퍼페추얼 캘린더라고 하이엔드 시계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PPC 그런 거에 하위 호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 1년 12달을 자동으로 표기하게끔 하는 기능인데, 윤달까지,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달까지 맞춰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이게 PPC 그 급, 하이엔드급 기능이고, 그 단계보다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실속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위 호환 기능이 애뉴얼 캘린더 기능이에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롤렉스는 하이엔드급 시계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럭셔리 브랜드가 롤렉스인데 이 정도의 기능이 들었으면 롤렉스에서 모든 기술과 특허가 동원된 실속형 첨단 시계인 거죠. 또 이 애뉴얼 캘린더랑 연계된 기능 중에 그 애뉴얼 캘린더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로스 캘린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영상에 보시면 로만 인덱스 위쪽으로, 그러니까 다이얼 가장 바깥자리 쪽들 보시면 네모난 구멍들이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지금 막 제가 움직이고 있는 그 까만 점이 돌아가죠. 거기를 보시면 이게 1개월, 그러니까 즉 한 달 한 달을 시계상에서 보여주는 기능인데 1년 12달을 표기해 주는 거예요. 까만 점을 현재 1월달 쪽에 맞춰주면 30일과 31일이 있는 달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31일이 없는 달이면 건너뛰고 1일로 바뀐다는 놀라운 기능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부분인데, 좀 잡지식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로스 캘린더 기능에 들어가는 월 표기에 저 점 색깔은 스틸, 롤레조 모델, 옐로우 골드 모델, 로즈 골드 모델 전부 다 빨간 점으로 표기되거든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까만 점으로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화골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깨알 같은 유니크함을 선사해주면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좋죠. 여튼 이렇게 복잡한 기능들을 조작하는 더 정확한 방법들이랑 어떤 메커니즘적인 얘기, 그리고 뭐 중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찍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우측 상단에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스카이드웰러는 조작 방법을 배워야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꼭 공부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화이트 골드 모델이 지금에 와서도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그러니까 미대 오빠님 같으면 지금 삽니까 했을 때, 저 같으면 현재 리테일가 아래에 있는 모델이고 금통이고 심지어 유니크한 다이얼에 예쁘잖아요, 크림판. 그리고 로만 인덱스가 유니크하진 않죠. 근데 얘 스카이드웰러에서는 이미 단종돼버리고 이제 안 나오니까 유니크해진 거죠. 그래서 유니크한 인덱스를 가졌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기에, 그러니까 2022년 6월 기준으로는 모든 시계가 급등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는 좀 긴 시간 동안 6, 7개월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적당히 받고 나면, 이제 요즘에 스태그플레이션이 5년 만에, 주담대 8% 시대가 5년 만에 해서 긴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인플레이션도 조금 잡혀가는 느낌이 든다 싶으실 때쯤에는 이 정도 시계는 무리해서 하나 좀 착용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금통을 원래 노려보고 있으셨던 분들한테는요. 왜냐면 이제 단종 모델인데 리테일가 아래에 있는 롤렉스 모델이고, 그리고 롤렉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스카이드웰러고, 그리고 아래로는 스틸 가격이 치고 올라와 주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위로는 로즈골드가 쫙 치고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스틸이나 로즈골드가 위로 한 번 더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얘도 노려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사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조금 조정을 받고 나면 적당선에서 한 4천만 원대쯤에는 정말 구매해 볼 만한 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계는 손목이 좀 얇은 분들보다는요, 애초에 미리수가 이제 요트마스터 2보다는 작긴 해요. 요트마스터 2가 44mm로 엄청 크고, 얘는 그나마 42mm인데 42mm지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덩치가 조금 있으시거나 팔목이 좀 두꺼우신 분들이 차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태닝을 좀 하셨거나 애초에 좀 까만 분들이, 피부가 좀 까만 분들이 착용하면 이게 진짜 멋있는 시계가 화이트 골드 스카이드웰러 금통 모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레퍼런스 넘버 326939 단종된 로만 크림판 화이트 골드 금통 모델을 추천드렸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